안녕하세요. 소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요, 6월 모의고사 24번, 26번, 29번, 30번 요 네 문제를 같이 한번 수업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자, 반드시 잘 활용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팍팍 꽂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합시다. 자, 23번 펴시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4번 내용은요, 일단 전체적인 개관을 얘기하면은, 우리 밑에 나와 있듯이, 자, 보통 나이가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동기 이론에 따르면은 좋은 점도 있다. 사회적인 지각에 있어서, 자, 나이가 드는 것이 좋은 점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식과 약간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는 뭐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 수 있는 노인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출제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살펴보고요. 자, 이 주제 제목 문제였으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기억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들, 먹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깐 대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자, 인지, 그 다음에 신경 심리학적인 어프로치, 접근법이 emphasize, 자, 동사, 강조합니다. the loss, 손실. 자, 나이와 함께. 자, 근데 이것은 might impair social perception, 사회적 인지에 대해서 impair란 말은 손상시키다는 뜻이 손상시킬지도 모르는. 자, 그럼 대세 선행사는요, 해석상 앞에 나와 있는 요 손상, 손실 이걸 가리킨다 봐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요. 한마디로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인 인지에 손상을 입힐지 모르는 자, 그 손실을 자, 인지 접근법이랑 어떤 신경심리학적 접근법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앞에 있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줄부터 이 동기 이론은 자 indicate 자, 가리킵니다. 뭘 가리키느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뭘 가리키냐면은 세 번째 줄 자, there may be some gains or qualitative change. 자, 나이가 들어도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자, 개인이란 말은 이익, 이득.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qualitative change. 질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약간 벗어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지, 사회적인 어떤 지각의 수준이 뭐 괜찮을 수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자, qualitative라는 단어. 우리 중간고사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양적이란 말 쓸 때는요. quantitative란 말 씁니다. 이렇게요. quantitative. quality, quantity 요 구별해 줍니다. quality, quantity. qualitative는 질적인, quantitative는 양적인 이런 의미니까요. 자, 이거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 뭐이두 사람이 나오죠. 찰스와 칼스텐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상당히 body of evidence. 여기서 body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몸뚱아리, 신체를 의미할 수 있지만은 요 내용에서는요.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큰 덩어리. 그래서 body of 그러면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증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증거를 자, 리뷰해주고 있습니다. 리뷰. 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 재검토해주고 있는데, 어떤, 자, 증거냐면요. 끌어줘야지. indicating. 자, 보여주는 증거야. 뭘 보여주냐면, get 이하를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 they tend to prioritize.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는 거야. close social relationship. 자, 됐죠? 자, close, 친밀한 사회적인 관계를 자, prioritize, 우선순위를 두는 거지. 우선시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focus, 집중하는 거야. achieving emotional well-being, 정서적인 행복을 자, achieving, 자, 성취하고 이루는 데 집중하고요. and attend. 자, 보세요. 자, prioritize, 자, focus, 그리고 attend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자,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attend, 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뭐에 대해서요? 긍정적인 정서적 정보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why? 뭐보다는, 자, ignoring, 반면에 negative information,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자 우리 정서적인 긍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더 주목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치? 자, 이걸 자, 우리 감정이입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뭐냐면 나이가 들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게 되면 우리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겠니?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요. 이제 나에게 뭐 부정적인 일하고 나에게 뭔가 이익을 주지 않는 나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인식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지? 나를 아껴주고 친한 사람들만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지? 어떤 사람하고 어울렸을 때 불편하다. 자꾸 뭘 같이 있니? 정서적 행복을 성취하는 데 더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뭐 걱정과 뭐 근심과 불안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거 별거 아니야. 나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정보에 더욱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사회적 인식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 사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도 똑같은 내용이야. 이러한 변화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목표는요. in old age. 자, 노인들에 있어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골즈가 주어이기 때문에 자, have. 자, 이거 수일치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목표는 have implication.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implication 하면 의미 정도 하면 돼. 어떤 의미냐면은 for attention. 자, for attention to니까요. 자,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는 겁니다. and processing social cue. 자,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 and에 의해서요. for attention to social cue. 그렇지? 그리고 and processing of social cue. 사회적인 신호입니다. 사회적인 신호에 주목하고, 그죠? 사회적인 신호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요. 자, 하여튼 변화하는 동기부여의 목표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바뀌게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사회적 신호에 대해서 주목하고 사회적인 신호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From the environment,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Of particular importance in considering immersive change in old age is. 여기서 잘 볼 게 뭐냐면, 자, 우리 24번에서요, 어법이 다 나올 가능성이 있기 조금 있는데, 자,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자, is 있지, 요거 잘 보세요. 수일치 나오면은 이거 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is가 동사인데, 다들 얘기하듯이,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주어가 나옵니다. 자, 그럼 is의 주어가 뭘까요? 그러면은, old age, age는 주어가 아니고, 설사 있으니까. 그러면은, change가 좋을까요? 아닙니다. 앞에 in이 또 있으니까요. 자, 그 importance가 좋을까? 그것도 주어가 아니야. 왜냐, 앞에 전사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거는 도치구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 presence, 이게 주어다, 이게. 그치? 근데 앞에 change가 보이기 때문에 혹시 changes가 복수니까 R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만약에 수일치 분들 낸다면은 여기에서 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지? 늘 얘기하듯이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절대로 주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of particular importance. 자, 상당히 특히 중요한 것은 자, 고려할 때 정서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자, 노인들에게 있어서 그치? 해석은 어렵지 않아. 우리 해석을 할 때는 이게 도치 구문인지 아닌지는 꽤 상관이 없습니다. 해석을 그냥 쭉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법적 부분을 파악할 때는 잘 따져봐야 돼.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명사가 주어져야 되는데 자, 그 명사 앞에 전사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 명사는 주어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문장 도치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결국 뭐냐? 긍정적인 편견의 존재가요. 노인네들에 있어서 정서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야. 그렇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편견이라는 게 뭐냐?
여기 that is 체크해야 되겠죠. 자, 우리 앞에 왼쪽에 presence가 나오면요, 꼭 구별해야 될 단어. 자, 이거는 이제 어휘 추론 같은 거 나오면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absence란 단어와 늘 구별해줘야 돼. 자, presence는 존재, absence는 부재, 없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거 어휘 추론이 나오면 이 부분을 또 주목해줘야 돼. 긍정적인 편견의 존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요, tendency to notice. 자, tendency 경향이니까 알아차리는 경향, 그리고 attend 주목하는 경향, 그리고 remember 기억하는 경향입니다. 뭐에 대해서 more positive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compared to negative information. 그렇지. 부정적인 정보에 비교해서 더 많은 긍정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차리고 주목하고 기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compared 과거 분사니까요. 이거는 어법적으로 기억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지? comparing 쓰면 안 되고요. compared 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암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이거 뭐 우리 능동수 구별할 때요. 목적의 존재를 가지고 자, 구별하기도 하지요. compare 다음에 목적 없으니까 compared구나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화면 보면 compare A to B A를 B와 비교하다 할 때 이런 수를 알고 있으면은 compare 다음에 A가 없네. 그러면은 이거 목적 없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자리는 자, 과거분사 수동 자리구나 라고 암기하셔도 자,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 내용 잘 보시면 뭐 이겁니다. 뭐 선생님이 어쨌든 뭐 너희들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그지?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니? 자, 그러면 너희 나이 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이야 선생님 나이 때 와서 보게 되면은 뭐 그거는 별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거는 한 점에 불과해. 별것도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지. 네? 자, 우리가 지금 너희들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커 보이는 문제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돌이켜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걱정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고. 자, 너희들 마찬가지야. 뭐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뭐 고민하거나 걱정했던 것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정보. 옆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정보 들으면 뭐 저런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니?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다 쳐내버리고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 그 얘기지. 이런 점에서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사회 지각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The role-like experience social skill.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 인생의 경험의 역할은 자, 됐죠? 역시 롤이 주어입니다. indicate 가리킵니다. 뭘 가리키냐면 older adults might show gain. 자, 나이 든 성인들은요. 자, gains 이익을 보여줄지 모릅니다. in some aspect. 자, 측면에서 사회적인 어떤 지각, 인지의 어떤 측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역시 마지막 문장 역시 자, 이거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앞부분과 뒷부분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뭐 좋은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자, 이거 문제 푸는 데 전혀 지장은 없고요. 자, 우리 이제 중간부터 내신 대비하는 측면에서는요. 일단 어휘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지란 말 있잖아요. 여기 이거 슬쩍 뭘 바꿀 수 있을까? 뭐 러시즈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틀리게 되겠지. 어휘 추론 같은 것들, 뭐 presence를 absence로 바꾼다든지요, 뭐 이런 것들. 어법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이 도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정도만 체크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여지진 않네요. 자, 이해만 잘하면 됩니다. 자, 노인들이 자, 여러 신체적이나 정서적 능력이 다 나이가 들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은 그리고 꼰대 같은 얘들아 나중에 너희 대학 가가지고 지하철 한번 타봐.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진상들이 되게 많아. 그지? 자, 사회적인 지각 인지가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자,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 수도 있으나 이 사람 얘기는 그러나 그지? 정상적인 자, 노인들이라면 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서적 변화들도 많다. 사회 지각에 있어서 이점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참고로 정리해 보시고요. 전체 의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답은 1번이야. 그래서 자, 나이 들었을 때 노인들에 있어서 사회적인 인지, 지각은요, 나쁜 것만 아니다. 좋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 질문 2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에밀 자투팩이라고 하는 체코의 육상 선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대부분의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중간고사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뭐 내용일치 같은 것들을 주로 내지 않지, 사실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간고사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통 그 주제나 이런 게 없는 문장에서는 어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보면 어법으로 나올 만한 것도 사실 딱히 없어. 그러면은 유일하게 대비할 만한 것은 요 내용을 물어보는데 영어로 물어볼 거다. 자, 우리 한글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질문들을 영어로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결하는 그 능력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26번은 그냥 간단한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밀 자토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 이전에 체코의 운동선수였어요. 근데 고려되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장거리 육상 선수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지. 에밀 자토백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자, 포멀한 말은 이전의라는 뜻입니다. 자, 반대말은 자, 레러라는 뜻이에요. 레러. 자, 됐죠? 자, 다음에, 자, 뭐뭐 중에 하나라는 표현 쓸 때, 자, 뭐뭐 중에 하나라는 표현 쓸 때, 자, runners, 그지? 여러 명 중에 하나다. 여러 명 중에 하나라는 표현으로서, 자, runner s 붙어 있다는 것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자, 우리가 무엇을 고려하다라고 할 때, 그지? 고려하다 할 때, 자, 이거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요. 뒤에 자, 목적어처럼 보이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적어는 아닌 것이지. 목적어는 아닌 것이죠. 목적 보호인데 어쨌든 뒤 명사 존재하지만 컨스터는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가능하다. 이때 암기하세요. 이거는 다시 자 우리가 능동성 구별할 때요. 목적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95% 정도 된다 했었어. 나머지 5%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오형식 동사입니다. 이제 컨시더 다음에 자 명사 이렇게 목적어처럼 보이는 명사 나올 수 있으나 자, 실제로는 목적어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쨌든 형태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처럼 보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로서 쓰여진 것이고 수동태 가능하다. 자,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consider를 그대로 외우세요. runner즈 기억하고. 자, 그는 자, 유명한 be famous for 유명했습니다. 그게 distinctive running style. 자, 뛰는 그 달리기 스타일이 몸을 이렇게 상체를 막 흔들면서 뛰는 스타일이었어. 자, 그래가 독특한 스타일이었다. 자, distinctive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distinctive, 뚜렷한, 뭐 독특한 이런 뜻인 거 기억하고. 자, 이 사람이 원래부터 운동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while 다음에 ing 그렇게 기억해보고요. 자, 앞에 이제 뭐 주어 비동 생략되는데 됐고 ing 기억하시고요. 그는 참여했습니다. participating 1500m 자 경주에 참여했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참여했는데 거기서 덜컥 2등을 한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재능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이후에 그는 더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running 달리는 데 대해서요. 그리고 devote oneself to it 그것에서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devote oneself to라고 하는 자, 수거가 있죠. 스스로를 무엇에 몰두시키다 전념시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himself 써야 됩니다. 여기서 him 쓰면 안 되죠. 주어하고 목적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제기되면서 쓴다는 거. 힘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952년 올림픽 헬싱키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는 자,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5000m, 1000m, 그리고 심지어 마라톤까지 자, 금메달 3개를 땄는데 그냥 딴 게 아니야. 자, 각각 거기에서 브레이킹 올림픽 레코드 올림픽 기록을 다 갈아치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이제 유명한 이제 운동선수가 된 거지. 달리기 선수가요. 컴마 다음에 ing는 상수라고 했습니다. 컴마 다음에 ing가 아닌 것만 따로 외워주면 돼. 자, 다음.
자, 그는 결혼했습니다. 자토쿠파라는 사람과 후가와 결혼했는데요. 자,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할 때 이거 좀 조심해줘야 돼. 그렇지? 자, 이거는 자, 간략하게 그냥 설명해 볼 테니까 이해를 잘 해보세요. 자, 화면 잠깐 보시고요.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써야 돼. 자, 보세요. 원래는 he 이겁니다. marry. 이렇게 써볼까? 뭐 과거시 marry. 자, her. 뭐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는 뜻이야. marry는 타동사이기 때문에요. 누구누구와 라고 해서 to를 with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쓰지 않으면서 그는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동태로 고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She 됐죠? Was married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to를 씁니다. 다이를 쓰지 않고 to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힘이 되는 거거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marry는 우리가 남자가 있고 뭐 여자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서로 상호관계잖아.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설명하느냐? 남자가 여자와 결혼한 거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한 거잖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능동을 썼든 수동을 썼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그래서 자, he married her. 그 이 말하고요. 결국에는 이 말 같은 말인 거야. He was 자, married to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결국.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는 서로 입장 어떤 그 시설이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가 그녀와 결혼했다. 자, 그가 그녀와 결혼되어졌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렇지? 조심할 거는 was married 다음에 to를 쓴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해석은 그냥 그는 자, 이그 후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해석 똑같습니다. 그러니 희한하죠? 능동과 수동에 대한 해석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해되나요? 자, 고함 잘 살펴보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 차이만 바꿔졌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게 능동이든 수동이든 해석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는 자, 이 다나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됐죠? 자, 이 다나라는 사람은요, 역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어. 그리고요, 자토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한 자, 노이티드 유명했습니다. 그의 friendly personality, 친근한, 친절한, 다정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friendly는 조심해야죠. 자, friendly, ly가 붙어 있지만은 친근한, 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지? 자, 친근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 자토백은 론 클라크라는 사람을 초대했어. 이 사람은 호주의 달리기 선수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번도 딴 적이 없습니다. 그치? 초대한 거는 과거고요. 그 다음에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것은 그 이전이었지. 그래서 헤드원, 헤드프로 PP형 뜻했다는 거. 자, 우리 내신 시험에서는 시제일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디서 개최됐냐면 프라하, 체코. 그러니까 우리 자투백의 나라. 자, 체코에서 자, 개최됐던, 그지? 자, 그 운동. 자,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호주, 이 선수를 초대한 거야. 그래서 after meeting, 자, 그 대회, 모임 후에 그는, 자, 이 클락에게 그 메달 중에 하나를 선물로, 자, 주었습니다. 자, 아유, 금메달 못 따서, 얼마나 속상하니, 나는 그냥 한번 출전했는데 세 개나 따버렸네? 그러니까, 했다, 그냥 가져라. 이렇게 줬다는 거야. 친절한 어떤 성격에 대한 사례로서 볼 수 있겠지. 역시 금메달 중에 하나니까요. 복수 형태 썼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3번이죠. 처음 출전했는데 올림픽 기록을 다 갈아치웠다.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법으로, 뭐, 법에 나오면, 뭐, 꾸역꾸역 낼 만한 것들이 있죠. 뭐, 여기도 뭐, 성태 이런 거, 주목되었다라든지, 뭐, 결혼했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was 같은 걸 빼면 안 돼. 그래서, 해석은 똑같지만은, 자, 표현 방식은 자, 정확하게 구별해줘야 돼. 이렇게. 구별하고, 서법은, 일단 뭐, himself도 있고요. 위에 뭐, 이런 거, 뭐, 몇 가지 있긴 있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굳이 그렇게 낼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내용적으로 영어 지문으로 나왔을 때, 자, 이 보기가 영어 지문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간략하게 이거는 비교적 쉬우니까 다른 지문 한 두 번, 세 번 볼 때 한 번 정도 보는 거 그 정도로 자,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자,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9번과 30번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잘 정리 같이 합시다, 우리. 자, 첫 번째 줄 보면요.
첫 번째 줄, 어법. 자, 대부분의 과학 역사가들은 그렇고요. 포인트 지적합니다. 동사. 자, 필요성을 지적하게 되는데요. 바로 reliable calendar.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달력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어떤 달력이냐? To regulate, 자, 규제하는. 자, 그 다음에 agricultural activity, 농업 활동을, 됐죠? And motivation, 자, 동기로서 for learning, 자, 학습에 대한, 배우는 거에 대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astronomy, 천문학이라고 불려지는 것, 세관 학습. 자, 천문학이 뭐냐? astronomy, 천문학. 아, 이거는 별과 행성을 공부하는 거야. 자, 여기서 컴마는 동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천문학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한, 네, 배우고자 하는 동기로서, 학습의 동기로서 농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달력의 필요성을 자 지적합니다. 됐죠? 자, 요즘 뭐 보면은 자, 세 번째 줄 왓 정도 법이니까 어법 안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굳이 뭐 구별할 필요 없겠네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양력은 우리가 쓰는 그 달력이고 음력이라고 하는 거 너희도 어떠니? 맨날 매년 날짜 달라지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 생일 같은 거 할 때 매번 날짜가 달라져. 음력 왜 따지니? 불편하게. 자, 이것은 자, 우리 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시간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전 세계 통일되는 어떤 달력을 볼 수 있지만은 자, 농사를 짓는다는 관점에서 만 본다면은 음력이 더 정확하게 맞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뭐 그 경작하고 언제 추수할지 음력이 더 정확한 겁니다. 사실은 농사를 짓는다는 관점에서는 음력이라는 거 왜 만들었을까? 지금처럼 농업 활동을 규제하려고 농업 활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음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것이지. 그렇지?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구권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 자,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초기의 천문학은요, provide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When to plant crop, 언제 농작물을 심을지. 그치? 그리고 gave human, 자, 주는 거야. 자, human. 자, 인간들에게 the first formal method, 자, 처음에 공식적인 방법, 어떤 거에 대한 recording the passage time,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자, 처음에 공식적인 방법을 자, 제공하는 그지? 자, 언제 제공할지에 대한 정보를 자, 제공했습니다. 자, 됐죠? and gave는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자, 플랜트와 이제 병렬을 봐야 되겠지? 자, 이런 정보와 이런 정보를 주었다. 언제 심을지, 그리고 자,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첫 번째 공식 방법으로서 이제 거기서 인간에게 언제 그걸 줄지에 대한 정보를 자, 제공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그 end는 자, 플랜트가 아니라 provide 병렬이죠. 자, 실수. provide. 미안. 다시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은 초기의 천문학은 언제 식물을 심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의 천문학은 자, 제공했습니다. 인간들에게 첫 번째 공식 방식을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됐습니다. 자, 앞부분은 사실 밑밥을 뿌리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역시 뭐냐? 자고 스톤헨지의 개념입니다. 스톤헨지. 자, 여기 핵심 소재는 스톤헨지입니다, 여러분. 자, 스트레인지 뭐냐? 이거는 저 4,000년 전에, 그지? 저 남부 영국에 있는 돌의 자 고리야. 돌의 고리 모양하고 있는 돌들인 스톤헨지는요, 이 주어져. 동사. Perhaps the best known monument. 자, 가장 잘 알려진 저 monument라는 단어는 기념물. 자, 그런 뜻입니다. 기념물. monument. 기억할 만한 것 그런 뜻이야. 가장 잘 알려진 기념물입니다. 자, 뭐에 대한 discovery of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world we have it. 저기에서 핵심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스톤헨지가 뭐냐?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면요.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비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부분이지.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 이 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에
발견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비입니다. 자, 됐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라는 단위, 뭐, 날씨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있잖니. 자, 이것을 천체 어떤 걸 확인하면서, 자, 이것을 우리가 그 조상들이 확인하고 연구했을 텐데, 자, 그것을 보여주는 4,000년 전에도, 자,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스톤헨지라고 하는 어떤 돌 모양을 통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알게 되고, 터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 The Great Markers 스톤헨지의 가장 큰 표시는 자, point spot, 자, 지적하는 겁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spot, 장소를. 뭘 가리키냐? horizon. 자, 수평선이죠. 수평선이란 말과 지평선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수평선, 지평선. 수평선과 지평선의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수평선이 어떤 곳이냐? 수평선 장소가 뭐냐? 자, 태양이 뜨는 거야. 태양이 뜨는. and the solstice and equinox. 자, 여러분, 자, solstice가 equinox라는 말은 사실은 저 밑에 알려줘야 되는 단어인데, 그치? 없죠? 왜 그럴까요? 몰라도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 자, 우리가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 단어 나왔을 때, 모르는 단어 나왔다. 근데 밑에 없어. 헐, 어떡하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기본 어휘, 우리 수능 필수 어휘를 다 암기하고 있으면은, 이거 내가 외워본 적 없고 본 적도 없어. 그러면은 모르더라도 이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겠구나. 그냥 가볍게 마음 먹고 가도 되는 거야. 자, 늘 강조하죠. 자, 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번 겨울방학 때 단어를 완전 뽀개버려야 돼. 자, 그렇지 않으면은 자, 1년 내내 고생합니다. 자,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다시, 솔티스란 말은 지점,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냥 지점이고 분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지점과 분점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지평선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자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이거는 자 데이트 날짜 어떤 날짜냐? We still used to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Mark the beginning of the season. 계절의 시작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날짜인 지점과 분점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이 수평선, 지평선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리키는 표시가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돌들은요, may even, 그치? 심지어는 사용됐을 수도 있어. 자, 프리 이클립스. 이클립스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월식, 일식 할 때 그 식입니다. 그러니까 깎아지르는 거 있지? 깎아지르는 거. 깎이는 거. 그래서 우리 보름달부터 반달부터 수생달까지 모양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점점. 그림자에서 점점 가려지는 것, 그 뜻이야, 여기서는. 그래서 식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톤헨지의 존재, existence, 아까 우리 봤듯이 presence와 같은 말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presence, 존재는 이거는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 없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거지. 4,000년 전에는 글이 없었으니까요. 글이 없는, 그러니까 글 쓰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톤헨지의 존재는요. 부분 bears 동사입니다. existence가 주어고 bear 동사. 자, 뒷부분이 이거 핵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뒷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스톤헨지의 어떤 의미야? 자, bears, bear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곰 이러지 말고 동사로 쓰이면은 참다, 견디다는 뜻이 있고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뜻은 그다음에 새끼를 낳다 이건 뭐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기억할 게 뭐냐면은 뭐 어디에 품다 어디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 보시면요 마음속에 우리 명심하다는 표현 쓸 때 bear in mi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keep in mind, bear in mind 어디 품다는 뜻이고요. 꽃이나 뭐 나무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 열매를 품고 있다 할 때도 bea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ear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치?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품고 있다, 이게 해석하자고. 자, 글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스톤헨지의 존재는요, silent testimony.
테스트머니는 증언. 자, 조용한 증언입니다. 말 없는 증언. 그지? 자,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 증언을 가지고 지니고 있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끊고요. 자, both A and B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그지? both A and B. 이렇게, 자, 이렇게. 자연의 규칙성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이런 1년, 이런 단위가 늘 반복되니까요. 자연의 규칙성. 과. 그 다음에, 자,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뒷부분을 의미있게 기억하세요. 자, 뭐냐면, ability, 능력이야. 어떤 능력이니? 인간의 능력이야. 쭉 밑점 일단 치고 볼게요. 이렇게 치고, 어떤 능력이냐면은, 자, 볼 수 있는, 자, beyond immediate appearance. 자, 즉각적인 어떤 외모,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바로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습. 뒤를 볼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의 능력. 그쵸? 그리고 디스커버. 디스커버는 S를 빼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 C하고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S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견하는 마음의 능력이야. Deeper meaning event. 사건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인간의 마음의 능력에 대한 말 없는 증언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스톤헨지라고 하는 이 구조물이 그걸 뭐냐면은 우리 도트로 보이는 봄 되면 따뜻하고 여름 되면 더워지고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럴까? 자, 그 의면, 그 다른 쪽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지?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왜 이 같은 그 사이클과 주기가 어떻게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 이면의 모습을 더욱더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스톤헨지에 대한 어떤 개념, 의미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연의 규칙성과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 어떤 능력이니 마지막 문 잘 보셔야 됩니다. 즉각적인 모습에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스톤헨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화면 잠깐 봐보세요. 화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화면 보시면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스톤헨지입니다. 우리 뭐 고인돌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원을 쭉 그려가면서 전체 하늘의 어떤 빛, 태양빛과 여러 가지 보면서 시계 역할이라든지 태양 움직임 같은 것들을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와 같은 구조물이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 화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자, 보이시나요? 자, 스토렌지가 구조물 이렇게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모습, 이 그림자 어디에 오면은 어떤 거고, 어디 뭐 농사 지을 때 씨 뿌릴 때 이런 것들, 이런 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더라. 자, 지금은 글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으니까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 자,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확인하고 했다는 것이지. 그치? 역사나 이런 거 참 재밌는 것 같아. 고고하긴 이런 것 같아. 과거에 4,000년 전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더 똑똑했을 수 있어.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그 기반 시설이 다 있으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돌은 어디에서 옮겼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어떤 태양의 빛이나 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방향 같은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걸 만들었을까? 그치? 요 얘기입니다. 스톤헨지 하면은 그 구조물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고, 인간이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세상의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어떤 그 뒤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요, 더 사건의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30번. 자, 30번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정리를 잘 하세요. 자, 스포츠에 관한 얘기인데요. 스포츠 팬심에 관한 얘기야. 자,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경계를
잘 살펴봐야 돼. 저건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잘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스포츠는요, 트리거는 유발시키다, 촉발시키다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지. 유발시키다, 촉발시키다. 감성적 반응을 유발시켜 촉발시킵니다. 자, 그 소비자들에게요. 근데 the kind rarely brought by the product. 다른 상품에 의해서, 자, bring forth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일으키다, 초래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른 상품에 의해서는 거의 초래되지 않는, 발생되어지지 않는 종류의 감성적 반응. 그렇죠? 그래서 저 오브 이하도 역시 해석상 앞으로 리스판스를 꾸며준다라고 했으면 더 자연스럽겠네요. 자, 브로트라고 하는 형태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분사. 자, 약이 되어지는, 발생되어지는 종류 이런 뜻이니까 브로트. 다른 상품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종류의 어떤 그런 감성적 반응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뭘 상상해 보냐면 은행 소비자를 상상해 보는 거야. 바잉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앞에 있는 커스텀을 꾸며주죠.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소비자가 있는데, 자, 내가 뭐, 우리은행, 또는 뭐, 하나은행을 다니고 있다. 내가 거의 열성적인 팬이야. 자, 내가 우리은행의 열성적인 팬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은행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memorabilia라고 하는 기념품. 자, 더 쉬운 단어는 뭐가 있니? 자, 수버니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수버니어라는 단어. 기념품을 살까요? 자, 우리은행이 50년 됐습니다. 자, 그 기념품 나왔으니까 비싼 가격에 사세요. 그럴까요? 살까요, 과연? 그러지 않지. 또는, 자, 소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비자냐면은, identify 부터 company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끝까지요. 자, identify. 자, 확인하는 거야. 자, 동일시하는 겁니다. So strongly with their car insurance. 자, 자동차 보험회사. 왜? 내가 강하게 동일시해가지고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로고 예를 들어 삼성화재를 합시다. 자동차 보험 들 때 삼성화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삼성화재에 대한 그 타투 문신을 얻게 될까요? 자, 소데콤이네. 이렇게 소데콤은 자동차 회사에 너무 강하게 본시설을 일치시켜가지고 그 회사의 로고를 문신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자, 그와 같은 소비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 삼성화재 열성적인 팬이어가지고 내 어깨에다가 아니 내 팔뚝에다가 삼성화재 이렇게 문신 하고 다닐까요? 자,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일 없겠지. 자, 이거 사례를 좀 들어주는 겁니다. 자,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이게 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자, 그런데 스포츠 팬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줄. 우리는 that 이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 추종자들은 너무 passionate, 열성적이야. 자, 플레이어나 팀이나 스포츠들 자체 너무 열성적이어서 역시 수대코문입니다, 여러분. 수대코문 너무 열성적이어서 그들의 관심이 border obsession. 그치? 여러분, border라고 하는 게 명사로 쓰이면요, 뭐 경계라는 뜻이야. 경계 또는 국경 이런 뜻인데요. 선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border zone 그러면 이제 동사로서 경계에 가깝다, 국경에 가깝다.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obsession.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때 알려주고 있지만 이걸 암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집착 강박이라는 뜻이야. 집착 강박. 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니? 집착이나 강박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가지고 지나치게 관심 갖게 되는 거. 그지? 요 의미. 자,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프로야구나 축구 같은 것들 특히 우리 가끔 TV에 보면은 우리 뭐 영국 축구 같은 데 보면 난리가 아니지. 스포츠가 그들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 자기 팀이 이기면은 엄청 좋아하고 지면은 엄청 슬퍼하고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슬퍼한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 과열되다 보면 팬들끼리 막 패싸움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도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특정한 팀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뭔가 더 이게 동화되는 감정이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이런 addiction, 중독은요. provide, 제공합니다. the emotional glue, 감성적인 접착제. 자, 이 접착제, 1차원적 의미는 접착제인데요. 뭐, 여기서 접착제는 말은 뭐 연대, 뭐 유대,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감성적 유대를 제공합니다. 어떤 거냐? 자, bind 묶는 겁니다. 펜을 팀과 묶는 거야. 자, 글레펜을 팀과 묶는. 자, 그것이 감성적 유대를 제공하게 되고요. and, 그 다음에 maintain, 유지합니다. 충성을 제공합니다. loyalty. 자, 감성적 유대, 충성을 제공한다. 심지어 언제? in the face of on field. 자, 들판. 그러니까 현장. 시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합인데 뭐냐? 시합에서 실패에 직면하는 거야. 우리 팀이 졌다는 얘기지. 우리 팀이 졌지만, 나 이제 저 팀 팬 안 해. 아니라, 엄청 슬퍼하면서, 그지? 슬퍼하면서 충성 계속 보이더라. 안타까워하고. 자,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출자 유력한 부분, 이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이 바뀐다고. 이 앞까지는 자 다른 어떤 상품과 다른 스포츠의 열광적인 이 집착하게 되는 정서적 반응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는 자 뭔가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바뀌니까 어디에서 바뀌는지 이 흐름을 잘 봐야 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Can we dream of having customer? 자, 이와 같은 고객들을 가지기를 원해. 꿈꿉니다. 어떤 손님이냐? 고객이냐면 they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 as 원급 애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열성적인 자 고객 스포츠 팬만큼 그렇잖아.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뭐 불량품을 만들든 뭐하든 자 그 물건에만 충성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지? 자,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라든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라 볼 수도 있겠지. 아이폰을 사는 사람들 끝까지 아이폰만 산단 말이야. 아이폰 욕하고 아이폰을 자 이게 뭐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음 뭐 살래 그 아이폰 산다고. 그래서 자 우리 그 고객 관리하는 상품의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스포츠 팬들만큼 그들 상품에 대해서 열성적인 자 손님을 갖는 것을 꿈꿀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다음 이모션 자 감정 트리거 반 스포츠 자 이거 트리거 역시 앞에 있는 거 꾸며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스포츠에 의해서 유발되어진 감정은요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뒤에 나올 내용부터 뭐가 나오니 이 스포츠에 대한 감정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전환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자, 이 부분이 자, 문장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자, 대단히 많아 보이니까 이 부분을 자, 꼭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 삽입이 유력합니다. 이 부분이. 자, 문장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아니면 순서적인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순서나 문장 삽입 요거를 예측을 자세히 할 테니까 잘 좀 기억해 가지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 스포츠 그다음 문장 스포츠의 감성적인 자 요거 intensity라고 하는 것은 강렬함 이런 뜻이야. 강렬함 또는 격렬함 이런 뜻입니다. 강도 이런 뜻이니까요. 스포츠의 감성적 격렬함은 너무 열광적이다. 그것은요 can mean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디어를요. organization 그 조직이 have strong attachment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attachment는 애착이라는 뜻이야. 또 pass through nostalgia and club tradition. nostalgia란 말 향수란 뜻이 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향수와 클럽의 전통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결국 자 그렇지 애착이 없으면은 자 팬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they may increase efficiency 효율성을 자 increase가 아니고 무시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이 없어진다 해줘야 돼. 이근도를 써야 됩니다. 효율성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을 무시할지도 모르고요.
필요성을 무시할지도 몰라. 뭐에 대한? 빨리 반응해야 돼. 빨리 반응하는 거. Changing market condition. 변화하는 시장의 조건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는 거에 대해 자,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죠? 자, changing은 뒤에 나와 있는 마켓을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변화는. 어쨌든, to 다음에 ing 형태 나오면 좀 혹시 헷갈릴 수 있겠지? change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change. 투부정사 아니고요, 여기서는. 변화는 마켓 시장이라고 해서, 또 이제, 형용사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 to 다음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표현, 여기 기억해보고. 자, 예를 들면, a proposal change color. 자, 컬러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클럽의 색깔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제안.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자, 프로젝트는 동사로서 무엇을 투영하다, 투사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비추다는 뜻이. 자, 늘 얘기하죠. 빈 프로젝터 생각하면 됩니다. 빈 프로젝터. 빛을 쏘는 거 있지? 자,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비추기 위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 투사하기 위해서. 자, 이 클럽의 그 색깔을 바꾸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 maybe defeated. 그렇지? 이거 패배되어질지 모릅니다. 패배되어질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breaks a link with tradition. 그렇지? 전통에 대한 연결을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 응원하는 팀이 자 100년 동안 자 그 팀의 색깔이 파란색이었어.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파란색이 옛날 100년 전 뭐 파란색이니까 구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 방향을 좀 바꾸기 위해서 자 초록색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치? 아니면 또 그 당시 초록색 유행이었다 쳐보자. 자,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팀을 응원하던 팬들은 야, 파란색이 우리의 자, 전통이고 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 파란색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초록색 바꾸라고 하면은 나의 정체성이 자, 무너지는 걸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렇지? 우리가 제3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을 바꾸거나 뭐 김씨에서 최씨를 바꾸거나 아니면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바꾸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 절대 반대입니다. 아니 팀을 좀 쇄신시키고 팀 발전을 위해서는 초록색을 바꾸는 게 나을 수 있는데 그지? 그냥 옛날 전통을 유지한답시고 이것을 그냥 고수하거나 그럴 수 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자, 변화에 대해서 자 이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두 번째 보세요. 브로드 과거분사 나오는 거. 이건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육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또 한번 체크해보세요. 브로트 이런 것들, 브로트. 자, 그 다음에 bind, 뭐 이런 것들, ing. 자, 능동성 구별들 중요하니까요. 그거 잘 살펴보시고. 자, 1번 identify, 어휘인데 어법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소대 구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so, 자, 대. so 두 번 나오는데, 모두 대시 중요합니다. 이거 what과 구별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자, 이거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를 가냐면은, 자, 우리, 자, 밑에서, 자, 이거 박스 친 부분 잠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자, as 원급 as입니다, 여러분. as 원급 as니까요. 여기 passionate라는 단어 있지? passionate. 이 단어. 자, passionately라고 해서 부사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이 정도. 어법 나온다면 이 정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됐죠? passionately. 앞에 as를 빼면요, 비동사 있잖아.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역시 triggered 앞에 나와 있는 요거 자,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기억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보시면요. 자, 우리 그치 밑에서 네 번째 줄 change라고 쓰지 않도록 우리 아까 봤었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defeat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선생님들 강조하지.
자, defeat가 무슨 뜻이냐면요. defeat란 말은 무엇을 패배시키다는 뜻이야. 그치? 한마디로 보면 이기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기다. 자, 그러면 화면 보셔야 됩니다. 자, defeated.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 자, you 이렇게 해봅시다. 그는 너를 패배시켰다 그런 뜻이야. 누가 이겼다는 거니? 그러면은 그가 이겼다는 얘기야. 자, 근데 제가 이걸 수동태로 볼게요. 자, 밑에 보세요. 아니, 화면 보세요. You were, 자, defeated. 그 다음에, 자, by, 자, him. 무슨 말일까, 이거? 너는, 자, 패배되었다. 그에 의해서. 누가 이겼다는 거니? 이와 같이 수동 형태로 나오게 되면 해석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 그렇지? 잘 보셔야 됩니다. 너가 패배당했다. 너가 졌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가 이겼고. 특히 긍정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우리가 단어 외울 때, 시키다라고 하는 단어 안 외우고 자꾸 패배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디피트라 보면은, 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단 말이지. 됐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5번 보면은, 앞에 be defeated니까, 그치? 이거, 패배 당할지 모른다, 질 줄 모른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요, 또 문제 낼 때, 어법 문제 낼 때, may 다음에 그냥 defeat를 쓰면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may defeat라고 쓰면 틀린다는 거. 어법이 나온다면은 이 부분. 자, 이거 유력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해되죠? 자, may be defeated가 돼야 내가 졌다는 뜻이라고. 근데 may defeat라면은 누구누구를 패배시키다는 얘기니까 이겼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완전 바뀌기 때문에. 자, 그거를 잘 보시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문제는요. 다음과 같이 주제. 자, 만약에 제목이나 주제가 나오면은 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 얘기해줘야 돼. 그렇지? 긍정적, 부정적을 다 얘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 자, 이 박스 친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정리하면은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또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네요. 그치? 하여튼 잘 정리해보고 확인해보면서 이 내용들이 쏙쏙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반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남아있는 질문들도 많이 있으니까 더 속도를 높여가지고 분발해서 미리미리 나가시고요. 늘 잔소리 같지만 나가는 진도에 대해서는 미리 워크북이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자, 이거 그냥 시간 자꾸 딜레이 시키면은 한꺼번에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꼭 신경 써가지고 이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학원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 수고했습니다.